차주영은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로 화제가 된 배우다. 더글로리는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등 최고의 드라마들을 만들어낸 김문숙 작가의 작품이다. 주인공은 송혜교가 맡았는데 태양의 후예 이후 김문숙 작가와 약 6년 만에 재해한 작품이며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가 주 장르였던 김문숙 작가의 첫 복수극이자 19금 드라마다. 내용은 고등학교 때 일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인생이 망가진 주인공 송혜교가 복수를 하는 드라마인데 오늘 소개하는 차주영은 송혜교를 괴롭히는 일진무리 중 한 명이며 엄청난 몸매로 시청자들에게 각인된 배우다. 더글로리는 2022년 12월 30일에 파트 1이 공개되었으며 공개 3일 만에 한국에선 1위, 전세계 글로벌 랭킹으로는 5위 안까지 진입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인 만큼 소재나 연출이 자극적이며 지리게 재밌어서 요즘 큰 화제를 몰고 있다. 수리남 우영우급으로 보면 되며 이런 작품은 유튜브 요약본이 아닌 본편 정주행을 적극 추천한다. 차주영은 90년생이며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다. 키는 170cm, 몸무게는 50kg이며 훤칠한 키에 너무 마르지도 않아서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몸매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고 더글로리로 이제야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녀가 배우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렸을 때 원래 무용가를 꿈꿨지만 보수적이었던 아버지는 예체능 쪽을 반대하셨다고 한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고 진학을 접고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가게 되며 억지로 가는 거라 유학을 앞두고 많이 울었으나 막상 가서는 정규회장을 할 정도로 미친 적응력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게 미국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유타대학교까지 진학하는데 이번에도 아버지의 추천으로 경영학을 배우게 된다. 경영학도 막상 공부해보니 재밌었다고 하며 그녀는 학기 중 한국으로 들어와 증권회사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금융인으로 순탄하게 살아갈 듯 했으나 그녀의 출중한 외모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미인도를 좋아해주신 덕분에 몇몇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중 효율적이고 개꿀인 광고가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 알리고 싶다.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이제는 실물 선물보다는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했다면 지금부터 초집중하길 바란다. 전 국민이 대부분 카톡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간편하지만 사실 할인을 하지 않아서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카톡에서 파는 동일한 기프티콘을 18%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 바로 일상카페라는 어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일상카페 어플을 만든 곳이 현재 카톡에서 파는 기프티콘 대다수를 발행하는 쿠폰 업체이기 때문이다. 카톡을 통해 기프티콘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중간 다리인 카톡이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체 어플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럼 업체는 카톡에 수수료를 안 내도 되고 우리는 할인된 가격으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거니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상 카페에선 GS25, CU, 이디야, 투썸, BHC, 베스킨라빈스 등 국내 120여 개 브랜드의 약 2,000여 종 기프티콘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카톡에서 파는 동일한 쿠폰이니 중고 쿠폰도 아니고 수수료나 가입비도 따로 없다. 게다가 유효기간 연장이나 주문 취소 환불은 카톡과 동일하게 어플에서 편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기능은 앱에서 카카오톡으로 바로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받는 사람은 카톡 채팅창에서 바로 받은 선물 확인이 가능하고 따로 일상 카페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선물 받은 사람이 쿠폰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0.2%를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적립해주는데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꽤 쏠쏠하다. 추가로 생일 등 기념일마다 알림도 오기 때문에 기념일 앱 대신 사용해도 된다. 일상 카페 어플을 만든 업체 즐거운은 카톡 선물하기 제휴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 믿고 쓸 수 있다. 즉 사기당할 확률이 제로라는 뜻이다. 소비자가 따로 지불하거나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없으니 카톡과 비교해보고 더 싼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유명한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점에 있어서 굳이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게 아닌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할리스커피, 세븐일레븐, 교촌치킨,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도미노피자 등을 선호하며 모두 이점에 있는 브랜드들이다. 또한 누군가의 생일에 주로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를 자주 주는 편인데 37,000원짜리가 여기선 32,930원이다. 게이득.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도 할인 중이니 이용해보길 바란다. 정가로 구매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당하고 손쉽게 할인받을 수 있다면 개꿀이다. 사실 차주영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었다. 특유의 도시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실제 나이보다 조숙해 보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대학생으로 볼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에 외모도 출중해서 주변에서는 항상 연예인 할 생각이 없냐며 부추겼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반대는 완강했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한 차주영에게 또다시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지인으로 인해 우연찮은 기회로 연예계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원래부터 영화나 음악 등 각종 예술 방면에 관심이 많았고 늘 마음속에 배우에 대한 꿈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그녀는 결국 배우의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고 끊임없이 설득했지만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의 반대는 여전히 완강하셨다. 그래서 결국 차주영은 몰래 연예계에 발을 들이는데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한 무기가 필요했다.
프로필 사진을 찍어 여러 회사에 돌렸고 그녀의 마스크가 통했는지 광고가 들어오면서 많은 광고를 찍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 한 드라마에 캐스팅까지 되는데 바로 TVN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이었다. 치즈 인 더 트랩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팬층이 두터워서 초반부에 인기가 많았다. 웹툰을 원작으로 했기에 그만큼 캐스팅에 있어서 원작과 싱크로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박해진, 김고은, 서강준, 이성경, 남주혁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김고은이 아쉬움이 큰 캐스팅이었다. 비주얼이나 성격면이나 원작 느낌과 차이가 심했고 많은 팬들이 원한 캐스팅은 천우희였다. 차주영은 박해진을 짝사랑해 주인공 김고은을 괴롭히는 학교 퀸카 역을 맡았는데, 훤칠한 키에 이쁜 얼굴과 아주 도도해 보이고 재수없는 느낌이 원작과 싱크로율이 높은 편이었다. 비록 조연이지만 차주영의 첫 데뷔작이었고 출연이 확정되고 드디어 아버지께 이실직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위약금을 내줄 테니 다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고 결국 30살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그 후로 차주영은 구름이 그린 달빛,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저글러스 등 각종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큰 임팩트는 없었다. 몇몇 작품은 시청률도 높은 굵직한 작품이었지만 정작 차주영은 큰 빛을 보지는 못했는데, 재벌집 며느리 아나운서역, 도도한 비서 등 세련된 전문직들을 주로 맡아왔다. 오디션에 가면 어떤 감독들은 차주영의 배경을 보고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고생이냐고 했다고 한다. 소속사에서는 차주영을 알리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금수저 엄친딸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명문대생이기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소위 말하는 금수저나 재벌은 아니라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또래들처럼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며, 조연배우 생활을 거듭한 차주영은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독립생활을 접고 결국 본가에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빵 터지지는 않았지만 저글러스에서 펼친 연기가 호평을 받으며 유망주라는 수식어도 있긴 했었다. 저글러스에서 차주영은 마보나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보나야 라고 불러주셔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후속작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고 강제적으로 오랜 기간 휴식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으며 그녀의 활동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한다. 1600만 관객을 찍은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연출을 맡은 최종병기 앨리스에 출연하지만 작품 후 흥행에 실패했고 조연으로 출연한 차주영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때 당시 2022년 7월 그녀는 인터뷰를 하게 되며 아직은 제목을 공개할 수 없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촬영 중이라고 했다. 근데 여전히 조연이었고 오히려 이전에 했던 역할들보다 비중이 적어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 작품이 바로 앞서 설명했던 김우숙 작가의 더글로리였다. 차주영은 여태까지 맡은 배역이 대부분 악역이었지만 대놓고 악한 악역은 아니었다. 본인 말로는 밑도 끝도 없이 악한, 진정한 악녀를 해보고 싶다고도 했는데, 더글로리에서 그녀가 맡은 최정도 악녀이긴 했지만 더글로리에서 뼛속까지 악녀는 따로 있었다. 참고로 그 악녀는 후속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차주영은 사실 배우를 선택하기 전 규칙적인 삶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여태껏 계획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는데 배우는 그와 반대로 감성적인 영역이 컸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으며 불편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고 해도 배우를 했을 거라고 하며 현재 나이가 결혼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나이긴 하지만 아직 상대를 만나지 못하기도 했고 부모님도 따로 재촉을 하지 않으시기에 현재는 결혼보다는 일에 대한 욕심이 더 많다고 한다. 차주영은 확실히 이번 더글로리의 떡상으로 함께 급부상했으며 차기작으로 KBS 주말 드라마에 캐스팅됐다.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드라마로 2023년 3월 중순부터 방송 예정이다. 주인공은 백진이 안재현이며 차주영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서브 주연으로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50부작 이상이나 되는 주말 드라마는 챙겨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다. 그래도 차주영에겐 기존의 작품들보다 훨씬 비중 있고 첫 주연급이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큰 파도를 타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바란다.